그때는 제가 교사를 정말 간두고 싶었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 수업 들어가셨다 울고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무력한 교사로서 잠들어 있는 애들을 깨워낼 수 없는, 수업이 너무너무 안 됐었어요. 수업이 무너지고 생활도 무너지고. 입시 학원으로 전락한 학교 교육. 고교 교육 과정의 파행 운영.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절망감? 굉장히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느낌? 나 혼자 춤추는 수업이었다. 교실은 잠들었고 아이들은 성적으로 줄 세워졌습니다. 교실 안의 수업은 교실 밖의 세상과 연결되지 않았죠. 교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 즈음에 혁신학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제 혁신학교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살아있는 학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기도에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가 혁신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 학교는 무엇을 혁신할 거냐, 뭘 중심에 둘 거냐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하면 그럼 혁신을 해보자. 혁신을 하려면 수업이어야겠다. 아이들이 자지 않는 수업을 바란 거예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거기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 가르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이 배우게 해야겠다. 진짜 공부를 하게 해야겠다. 진짜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 교사들은 학교를 바꾸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수업이었습니다. (2009년) 개교와 함께 혁신학교로 지정된 보평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 그런데 콜라가 등장했습니다. 얘랑 둘 다 먹어봤어요? 네. 종류가 좀 다르죠? 같은 콜라임에도 종류가 좀 다르지. 뭐가 달라? 제로 콜라 맛이 달라? 두 개의 콜라를 수조 안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때요? 제로 콜라 들어가! 뿅! 안 들어가. 같은 양이거든? 그치. 근데 들어가지 않아. 왜 그럴까? 질량이 많은 애가 가라앉았지.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밀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은 콜라라는 친근한 소재를 활용해 밀도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동전. 너네 동전 쓰니 요즘? 10원짜리 동전 써요? 아니요. 잘 안 쓰죠? 하나는 구동전. 이번에 등장한 것은 10원짜리 구동전과 신동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직접 밀도를 측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동전이 만들어진 이유와 화폐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선생님이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은 모둠별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제작 비용이 적고 사람들이 아무리 10원을 많이 들고 다녀도 옛날에 무거웠는데 이제 안 무겁잖아. 장점이 있어. 가벼운 물건이랑 무거운 물건이랑 뭐를 더 잘 잃어버려야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가져가요? 그냥 유리를 말고 다 알루미늄 바꾸면 되지. 장난감 분야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신동전은 이게 오히려 알루미늄이 많아지고 부리가 좀 적어지니까 오히려 제조 과정이 더 쉬워졌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 수업과 많이 다른 모습이죠. 밀도가 다르죠.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고 깨닫게 하자.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찾게 하자. 그것이 선생님이 택한 수업 방식이죠. 많이들 쓰긴 하지. 요즘 돈을 현금을 점점 안 쓰고 있는 추세긴 하나.
모든 별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제 반 전체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카드 제조, 인터넷 사이버 머니 사용? 이거 뭐예요? 몇 조예요? 태훈해줘? 얘기해줘봐. 이게 무슨 얘기야? 미저 화폐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돈을 그 카드로 유통을 하고. 지금 태호 의견에 반박할 사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없어지면 안 될 것 같다. 고약자분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그러면은 쓰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드려요? 막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있을 거예요. 화폐를 더 이상 지금부터 제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폐가 언젠가는 점점 이렇게 그 훼손이 되면서 사라질 테고, 그때부터 천천히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카드를 제조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되면 그걸로 이득을 보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아이들. 발표는 어느새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물리적으로 없어지니까 해킹을 하면 한 방에 사라지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근데 물론 태우가 지금 반박을 많이 당했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가능성이 있긴 있을 것 같아. 근데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다 해결해야겠지. 그치? 활동을 위한 활동이 아닌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 잘 디자인된 수업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활발한 참여를 만들어냅니다. 맨날 아이들이 마시는 탄산 음료 속에서 밀도 차이를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또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찾아보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가지고 그 체험한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수업이 만들어진 데에는 혁신학교 출발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을수록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집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사설 입시 업체들은 요즘 말 그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업체들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한 사설 입시 업체가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마련한 입시 설명회장입니다. 몰려드는 학부모와 학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학교보다 학원에 더 매달리며 교실에선 수업 대신 잠을 택하는 아이들이 늘어갔고 학교의 존재는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 교육의 모습을 좀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를 굉장히 황폐화시켰다고 평가받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안에서 애들이 서로 협동이나 뭐 이런 같이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또 학교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해야 되고 학교는 사교육의 팽창과 더불어 오히려 더 위축되고 한계를 많이 맞이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와선 자고. 매스컴에서도 공교육이 무너졌다, 학교 교문이 붕괴되었다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들, 그 교육의 어려움을 이렇게 막 연일 방송에 쏟아내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3분의 1은 빠져나갔던 경험들. 교사의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에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는 절대 교사만 하지 마라. 신신당부하면서 키우면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혁신학교가 탄생했습니다. 교육을 바꿔보려는 작은 운동이 그 시작이었죠. 2009년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13개의 혁신 시범학교가 만들어졌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 현재 전국에 1942개의 초중고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핵심에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혁신이란 곧 수업의 혁신을 말하죠. 혁신학교는 법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자율권을 가집니다. 교과서 위주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이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됨이 없는 수업, 그리고 아이들이 중심인 수업,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 배움의 질을 높이는 그런 수업들이 좋은 수업이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배우게 된 거죠. 너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봐, 네가 발견한 걸 얘기해봐, 너가 깨달은 걸 얘기해봐라고 하기 때문에 수업 속에서 계속 다른 아이와 소통하고 발표하고 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나누고 그냥 들은 걸 알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단은 애들이 안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긴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보평중학교의 체육 수업은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출발! 수업은 농구, 탁구, 축구, 배드민턴 등 5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2개의 종목을 선택해 1년간 배우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수업의 질을 높이자라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높아지냐라고 보면은 일단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학생들의 자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에 따라서 그 종목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자기는 체육 수업 때문에 나는 체육이 싫다고, 나는 체육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많이 말해요. 근데 체육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잘할 때까지 해보질 않았던 거예요. 2학년 농구 수업. 한 발 디디면서 무릎 높이 밑으로 3번. 다시 무릎 높이로 3번. 그렇지. 기술을 익혔으니 이제 실전에 돌입해봐야겠죠? 모둠 대 모둠으로 경기를 펼치는데요. 아이들은 그에 앞서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1번이 뭐였지? 1번? 1번이 포인트가 머리 쓰는 나래. 먼저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포지션을 정하는데 센터 자리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누가 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나랑 별로 차이 안 나. 니보다 커. 그러자 아이들이 택한 방법. 오수경이 훨씬 커. 오수경 가운데. 현명한 판단이죠. 강점. 저기 소련이네 강점은? 걔네 수비를 완전 잘해. 할 수 있는 방안. 맨투맨. 아니야 2대3. 2대3 어떻게? 2대3 해봤는데 그러니까 상대팀이 공을 잡자마자 우리 팀 골대로 가가지고 2대3 대응으로 쓰는 거야. 만약에 정원이가 공 잡고 올라오면 다행이니까 정원아 이렇게 달라고. 그걸 많이 해봐. 선생님은 농구의 기술을 가르치고 경기를 뛰게 하는 시간만큼이나 아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다양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 또한 수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경기하다가 만약에 내가 슛을 넣었는데 우리 팀 선수가 왜 넣었어? 지금 왜 던졌어? 라고 기분이 어떨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잘했어. 스포츠맨십 어떻게 해? 잘했어. 더 괜찮아. 더 많이 해보라고. 우리 파울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수해. 자수. 내가 쳤다고 말해주는 거. 알겠죠? 그럼 미안하다고 해주기. 격려 많이 해주세요 오늘. 네. 패스 해볼까? 아니 여기 있어야 돼. 투쓰리 지역 수비 잡아봐 너네. 김태형. 서로 말해주면서. 서로 부딪히고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괜찮아. 지은이가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나이스! 잘했어. 2대0 지우 파울. 농구를 기능적으로 아이들이 잘하게 만들기보다는 이 농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역량들을 좀 길렀으면 하는 거예요. 항상 고민하는 건 그런 거예요. 축구를 어떻게 가르칠까라기보다는 축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플러스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배울 수 있는 것들,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가르치려고 합니다. 1학년 배드민턴 수업. 여기다 그릴 거야. 근데
잘하는 사람이 그려야 되겠어?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려야 되겠어? 잘 못하는 사람. 잘 모르는 다 같이. 사람을 그려야지. 왜? 그 사람을 그리면서 정답입니다. 약간 나 아직 아리까리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그리게 해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도와줘. 알겠어? 그래야지 지금 모두 하는 거야. 괜찮아. 코트의 구조를 직접 그려보는데요. 선생님은 이 작은 활동에서도 아이들의 협동을 유도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있었어? 그랬어? 모든 별로 펼치는 경기에서도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얘들아, 많이 움직여. 선수뿐 아니라 심판과 코치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진지한 모습이죠. 나이스. 하이 클리어. 서비스 잘 받고. 경기가 끝나고 코치의 평가 시간. 졌지만 그래도 잘했고, 근데 기준은 좀 슛 서비스는 좀 많이 좋아졌는데 하이 클리어 연습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하이 클리어는 잘했는데 자리 위치 좀 맨날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원래 누가 못했으면 괜찮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만 하니까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 기술부터 자세까지 우리 코치님의 평가가 정말 날카롭죠? 이번에는 전체 친구들과 함께 경기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 모두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시키고 싶은데. 저희 모두 가력 꼴등을 하겠습니다. 그래, 꼴등하세요. 격려를 안 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게 살짝 아쉽고. 윤지원님은 저 순발력 좋은 거는 되게 칭찬하고 싶은데요. 경기를 마치고 함께 이야기하는 이 시간은 경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쉬운 점을 알려주고 잘한 점은 칭찬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소통의 시작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모둠 활동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인지시켜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해요. 얘들아, 모르는 애들 4명이 모일 거야? 그러면 뭐가 발생할 것 같아? 막 그래요. 그럼 애들이 팀워크요, 배려요. 진짜? 4명이 모았는데 바로 배려가 생겨? 그럼 애들 또 다시 말해줘요. 갈등이 발생한다고. 맞다고. 모둠 활동을 하는 이유는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선생님은 보고자 한다고. 니네가 학교에서 배울 거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나중에 사회에서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셋, 넷.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다만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큰 차이일 겁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단순히 문제 푸는 기계나 그런 점수가 높은 학생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도록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